지방 아파트 빨리 팔고 서울 아파트 사야 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사연 상담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결혼한 30대 초반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1월 겨울 극비 성수기를 선택해서 1천만 원의 결혼식을 올릴 정도로 알뜰살뜰하게 시작한 커플입니다. 저희 커플은 재테크 커뮤니티에서 만났어요.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돈 주고 자산을 취득한다면 이왕이면 우량 자산으로 생각되는 수도권 자산을 취득하는 게 낫지 않은가 고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지방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어떤 집을 사가지고 돈을 버는 것 대비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더 좋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왜 그러냐? 저희 커플은 아주 오래전부터 부익남 채널을 받고 신혼집도 월세를 구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웬만하면 신혼집을 월세로 구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 보시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지방광역시인데 현재 시장 상황상 전세가가 낮아가지고 정말 낮은 금액에 신축 전세를 살 수 있었지만 투자를 고려해서 나쁘지 않은 가격으로 24평 구축 아파트 월세 5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로 월 수입이 600만 원 정도 되고요. 적금은 월 300 정도 합니다. 가계부 작성하면서 지출을 통제하는데도 저축률이 50% 정도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를 잘 안 지키네. 여기 월세 살려고 했더니 월세도 꽤 비싼 거를 고른 것 같아요. 제 명의로 갭 투자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자가 마련을 하게 될 경우 자녀 계획이 있어가지고 아기를 낳는다 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는 안 되고요. 일반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다 보면은 규제도 걸리고 금리도 싸지 않고 이래저래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직 없지만 아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몸테크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서울 갭 투자해놓고 자산 증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미국 주식 매도하고 현금을 더 모아가지고 2억 정도로 서울 쪽에 갭 투자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제가 결혼 전에 22년도에 투자했던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가지고 지방 자산에 더욱 부정적이 된 것 같습니다. 소득은 600만 원 정도인데 여자가 250, 남자가 350 정도, 상여금 600 정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600에다가 상여금까지 받으면 1년에 한 8천 조금 안 되게 정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출을 봤더니 월세 관리비가 80만 원이야. 제가 봤을 때 지방 광역시에서 빌라 정도 수준에 아주 낡은 집에서 시작을 했다면은 80이 아니라 35에서 40에 막습니다. 어느 동네인지는 제가 여기서 지금 알지 못하지만 지방도 광역시는 오래된 그런 구축 빌라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80만 원이다? 나쁘지 않은 그런 퀄리티의 집을 얻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용돈은 되게 아껴 쓰시네요. 용돈 아껴 쓰시고 다만 이제 통신비, 교통비, 보험료로 51만 원이 나간 식비 포함 80만 원, 경조사비 뭐 이런 것들 대비해서 30만 원 별도. 재산세를 뭐 얼마를 낸다고 재산세를 대비합니까? 재산세 뭐 얼마 나온다고? 갭 투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투자금이 1,500만 원이고요. 현재 시세는 손실이 마이너스 2천 정도. 다행히 미국 주식을 잘 해가지고 3,500만 원 정도. 수익률 100%입니다. 엔화 950만 원, 현금 1억, 월세 보증금 2,500만 원 정도. 12년차 중고차. 수리비가 증가 중이지만 3년은 더 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랄까 제가 말한 것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많이 또 타협을 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지방 아파트를 그래서 팔아가지고 서울 가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지방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 사연을 다뤄봤습니다. 왜 그러냐? 자, 지방 아파트 분위기가 지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저도 지방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 아파트 좋다고 하는 거는 아주 소수의 정말 작은 지역들이고 대다수의 지역들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지방 아파트라고 뭉뚱그려가지고 묶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지방 아파트를 두 개로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두 개. 뭐냐면 자, 구축 아파트가 있고요.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둘 다 똑같은 아파트지만 사실 아파트라고 보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이 지방에 구축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축이라 하면 뭐 한 15년, 뭐 한 20년 정도 된 애매한 것들 아니면 뭐 25년, 30년 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재건축이 안 될 만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구축 아파트는 그냥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신축 아파트만 아파트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의 이해도가 확 올라갈 겁니다. 무슨 소리냐? 저는 아파트를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죠? 라고 말하는 지방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에 뭐 2천만 원으로 3천만 원 가지고 갭 투자했어요. 아파트 샀어요. 저 괜찮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안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제가 아까 말했죠. 구축 아파트는 지방이에요. 지방의 구축 아파트는 빌라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지방에 빌라를 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라고 물어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서울에 빌라 투자한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빌라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고생하는 게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빌라를 지방에서는 안 지은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주택 준공 데이터들을 보면은 지방의 뭐 제주도가 조금 짓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거의 안 짓습니다. 거의 안 지은 지 꽤 됐어요. 꽤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워낙 땅값도 싸고 그리고 뭐 땅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신축 아파트를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방 분들도 지방 구축 있잖아요. 지방의 구축 한 15년, 20년 된 그냥 뭐 아파트들은 신축 대비 선호도가 확 떨어집니다. 물론 돈이 없거나 뭐 신혼부부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거주는 하죠. 그러니까 전세나 이런 건 삽니다. 그렇지만 매수세가 확연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빌라의 어떤 포지션이 오래된 구축 소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지방의 구축 아파트들을 한번 봐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매매가가 생각보다 낮아요. 근데 신축은 되게 비싸. 신축 대비 막 한 3분의 1 가격도 있고요. 한 4분의 1 가격도 있습니다. 같은 면적인데 엄청 가격이 낮아요. 근데 전세가는 또 높아. 그래서 이게 갭이 막 붙어 있는 곳들도 있고요. 아니면 더 낡은 것들은 매매가도 낮은데 전세가는 막 더 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싸다고? 지방 가면은 막 24평 이런 아파트는 전세가 막 1억도 안 합니다. 그러면 몇천 정도 수준인데 그거 대출 받잖아요. 그러면은 월세 기준으로 치면 한 20만 원 정도? 15만 원, 20만 원이면은 충분히 아이도 키우면서 살 수 있는 동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낮다는 이유가 뭘까? 지금 서울 빌라가 다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류는 아파트지만 인식은 빌라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거주는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지역도 인구가 많고 당연히 직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렴한 금액에 맞춰가지고 살아야 되는 분들도 많고 해서 거주는 하려고 하지만 매수하기 싫다라는 게 딱 지금 서울 빌라거든요. 이 지방 구축 아파트 투자가 좋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다주택 규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때는 지방의 구축 아파트들도 전세랑 막 매매가가 붙었을 때 그때 갭 차이가 적어서 막 갭 투자를 많이 하러 가고 그러면서 지방의 소형 아파트가 막 부족할 때는 그런 구축 아파트들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큰 돈도 벌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다주택 규제와 대출 규제가 없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사실 서울 빌라, 수도권 빌라 투자도 상황이 좋아요. 그런 상황일 때는 이 빌라 투자를 해도 돈을 법니다. 그래서 빌라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쉽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지금 내가 아파트 투자가 아니라 지방에 빌라를 사놨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은 다주택 규제도 심하죠. 그리고 대출 규제가 풀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주택 되는 순간 막 규제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된다는 게 여전히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빌라를 샀다? 그럼 이걸 내가 남한테 더 비싸게 팔 수 있냐? 라고 생각하면은 의문이 드는 거죠. 이 똘똘한 한 채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2017년부터 나왔습니다. 2017년도부터 전 정권 막 들어왔을 때 다주택을 규제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523 대책이었나요? 아마 그게 가장 첫 대책이었을 텐데 그때부터 다주택자 규제들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권 잡자마자 거의 한 2주인가 한 달 만에 부동산 대책이 나와요. 그랬는데 그때 약간 시장에서 이거에 뭐 그렇게 센가? 라는 약간 의문이 들자마자 파리 부동산 대책을 딱 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거의 그 부동산 대책 모음집, 부동산 규제 모음집이라고 하면서 이제 확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었는데 그때부터니까 벌써 한 8년 정도, 거의 8년간 이어져 온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똘똘한 한 채라는 거. 그러니까 이 똘똘한 한 채라는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몇 년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방의 빌라 포지션인 소형 아파트가 상황이 좋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방의 소형갭 투자를 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거는 2015년 정도까지가 그때 한계였고요. 그 이후로는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15년 이후 16, 17, 18, 19 막 계속 막 빠집니다. 그러다가 2020년, 21년 하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동성이 막 확 공급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서울 수도권을 규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 규제를 막 하다가 이제 뭐 하죠? 취득세도 막 엄청나게 부과를 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빠져나갔던 데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시가격이 1억 이하, 공시가격 1억 이하인 곳들은 다주택에서 취득세 부분을 뭐 빼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면서 그러면은 이제 풍선 효과까지 엮이면서 지방의 소형 아파트 갭 투자를 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서울 빌라 투자도 그때 많이 했어요. 이때 뭐 재개발 유망 지역 이런데 전세가 워낙 높았으니까 전세 끼고 딱 갭 한 1,000, 2,000 차이로 사가지고 서울 빌라 투자를 2022년에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21년, 22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힘든 거예요. 그냥 꼭 똑같이 지방 아파트도 지금 힘든 거죠. 이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은 매매가를 밀어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노리고 그때 다주택 규제를 피한다고 법인을 막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를 막 강의하는 분들도 많았고, 어떤 분들은 뭐 고모 명의로 뭐 이모 명의로 뭐 집을 샀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 뭐 차명으로 사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든 다주택을 피해가지고 지방의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사가지고 전세 끼고 산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뭐 비싸게 팔아야겠다라고 했던 그런 투자가 아주 기승을 부렸던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단기 투자를 노리고 들어갔던 전문가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따라서 들어갔던 초보자들도 많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간에 잘 빠져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빌라 투자에서 이제 물려 있는 것과 똑같이 이제 지방의 갭 투자에서도 물려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오래전부터 부인남 채널을 봐왔고 신혼집도 월세로 구했다라고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월세도 좀 너무 센 것 같아요. 너무 세서 뭐 지방에 어디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멋진 신혼집, 그러니까 살만한 신혼집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아주 정말 여기 살아도 되나 싶은 정도의 월세를 구하라는 거였지 적절한 데서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월세가 50만 원인 거부터도 작다면 작고 높다면 높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저축을 50%밖에 못 한다는 건 생활비가 지금 250이라는 겁니다. 600을 버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생활비가 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 주거비가 높아가지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주거비가 막 아주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둘이 사는데 250? 그럼 뭘까? 이분들이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뭐 생활비가 뭐 적다 뭐 이렇게는 하시지만 우선 여기 보통 기본 관리비도 좀 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조사비, 비상금, 재산세 대비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여기를 좀 많이 줄여야 되겠죠. 좀 줄여가지고 아니면 용돈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저축이 바짝 돼서 이렇게 아이가 없을 때 좀 어느 정도 자금을 만들어서 이걸 기반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빌라나 이런 데 좀 싼 데 가서 살으라는 거지, 월세만 산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뭐 계산이 안 되는 지출 같은 게 좀 많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조금 고정비를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돈을 더 줄이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다는 분도 있는데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 인생은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인생이 재밌으면 투자가 안 돼.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은 투자는 좀 뒤로 미루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투자를 뒤로 미뤘다 그러면은 나중에 인생이 많이 재미없어져요. 그러니까 인생도 재미 총량의 법칙이 있어. 내가 젊을 때 즐겁게 살면은 노년에 되게 재미가 없게 살아. 근데 젊을 때 조금 재미없게 살면은 노년에 그래도 좀 재미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뭐하러 그렇게 어차피 총량이 있으면 젊을 때 즐기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되는데 젊음은 생각보다 짧고 노년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 그게 문제입니다. 자, 22년도에 투자했던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가 저에게 지방 자산에 부정적이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셨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지방 소도시에 빌라를 샀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내가 지금 지방에 아파트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걸 같다고 생각하니까 지방은 끝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투자금이 1,500만 원이었다는 거는 거의 갭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갭 차이가 거의 1,500 이하였다는 개념이겠죠. 근데 2,000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매매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세도 같이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를 역전세를 맞아서 돌려줘야 되는 돈도 있고요. 물론 현금이 있으니까 돌려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지금 아주 저가의 지방 소도시 아파트가 바로 반등할 것이냐? 쉽지 않을 수 있다. 왜 그러냐? 빌라 시장을 살려주면 지방 소도시도 살아날 겁니다. 지방 소도시의 구축 아파트도 조금 살아날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아마 이쪽을 풀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공급 대책으로 나올 확률이 더 높거든요. 다주택 규제를 전면적으로 막 폐지하고 활성화를 하면은 뭐 이쪽이 좀 살아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해야지만 사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정부 정책이 이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로 가기도 힘들고요. 그러면 뭐 상황이 안 좋은 건가? 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분들이 소득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산 대비 손해도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좀 잃었지만,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또 잘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섞으면 크게 손해봤다고 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뭐 코인이나 뭐 주식으로 날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크지 않고 거기다 소득 대비로 따져봐도 그렇게 손해가 크진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고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지금 빌라를 가지고 있기에는 아직 리스크가 있다. 서울에 매수를 하고 월세를 살거나 아니면 광역시 신축에 대단지를 사거나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왜냐면 지금 광역시에서 뭐 맞벌이를 하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방 사람들에게 선택 두 가지 중에서 뭐를 고를 것이냐. 지방 광역시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광역시에서 입지 좋은 거를 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광역시에서 신축을 사면 기회가 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게 엔드입니다. 엔드. 입지 엔드 신축. 입지도 좋고 완전 신축. 이런 것들은 저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빠진 지역들도 좀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는 강남이야. 뭐 예를 들어 그 동네에서는 뭐 마포야. 뭐 그 동네에서는 뭐 판교지 뭐 이런 동네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꽤 비싸요. 아직 꽤 비쌉니다. 빠졌어도 비싸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동네들은 기회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신축이기만 한 거. 그냥 입지만 좋기만 한 거. 이런 것들은 뭔가 좀 규제가 풀리거나 뭔가 좀 방향성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부산이나 뭐 울산 같은 데들은 반등세가 나오는 곳들도 있어요. 물론 기미가 아직 없는 그런 광역시들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약간 그렇게 온기가 도는 곳들, 갑자기 뭐 5천 1억 올랐어요 하는 동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들을 좀 보면은 입지도 좀 좋고 신축급이고 뭐 이런 곳들이 지금 막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신축만 또 신축만 꽂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되는데 그냥 한 채를 사는 거지. 왜냐면은 신축 아파트인데 지방에 있으면은 입지가 안 좋은 곳들도 많습니다. 워낙 공급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냥 입지가 안 좋은데 신축이야. 근데 여기 뭐 한 500세대, 1000세대 정도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도 왠지 오르지 않을까요? 신축인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입지가 좋아야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되게 복잡하다고 좀 봅니다. 특히 한 3개월에서 반년 전만 해도 좀 단순했는데 지금은 훨씬 복잡해졌어요. 특히 최근 한 달 사이엔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대단히 복잡하고 동네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지금 경제력에 따라서 어떤 뭐 인생관이나 뭐 자기 가족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을 뭐 부양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거주지를 과연 여기로 잡아도 되는가 아니면 뭐 다른 데를 가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만약에 이걸 상담을 한다 그러면 아주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좀 결정이 되는 거지. 지금은 그냥 1 더하기 1은 2니까 그냥 이거 사세요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이제 자산 규모가 지방에서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지금 어리시니까. 근데 이걸 서울로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돈이 너무 적어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마 미국 주식 팔아가지고 한 2억 만들어가지고 서울 딱 들고 오는 순간 뭐 사야지? 라고 했을 때 저번처럼 똑같이 또 지방 갭 투자하듯이 여기서 또 서울에서 또 외곽지에 또 애매한 거 이걸 왜 샀죠? 라고 할 거를 또 살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예 못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지방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 뭐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마음이 급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 얘기들이 막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야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돈이 많으신 분들이 와서 지금 외지인들이 사는 거지 돈이 없는 분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사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한데 물건을 찾으면 물건은 항상 있거든요. 이거 뭐 아직 재개발 전혀 진행되는 분위기도 없는데 재개발될 가능성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살 물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급급매로 나왔기 때문에 조만간 뭐 여기 호재가 있다니까 하면서 나오는 물건들도 수도권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사지 않는 게 저는 우선 맞지 않나. 왜냐면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이 또 서울의 어떤 그런 걸 잘 모르기도 하고 수도권의 어떤 분위기를 잘 모르기도 하기 때문에 정보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우선 사야겠다. 서울이 올라간다더라 해서 샀다가 저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갭 투자라는 게 만능이 아닙니다. 결국에 갭 투자라는 거는 투자를 하는 방식일 뿐인 거고 자금 조달 방법일 뿐인 거지 결국에 뭘 사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가치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